제가 경매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두 개의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하나는 개똥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똥집이요. 제가 여태까지 낙찰받았던 집 중에 가장 심리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집이었어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 모으면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낮이든 밤이든 임장을 가고 그리고 여러 번 입찰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연속으로 폐차를 하던 도중에 저희 집 근처에 신축한 지 3년 정도 된 빌라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시세 조사를 하고 나와 있는 매물도 조사를 했죠. 그리고 집에서 5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냥 입찰할 때까지 거의 맨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 손님 왔습니다 이렇게 깨워가지고 사장님 제가 여기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빌라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할까요? 하니까 사장님께서 비몽사몽하면서 제가 빌라는 거래를 잘 안 해서요. 근데 거기 1억 8천 정도에 분양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하기에는 1억 6천 정도의 거래 내역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싸게 해서 1억 5천 정도에 팔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 단지를 가보니까 빌라가 7동이 모여있고 단지도 깨끗했고 차 주차하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근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이랬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사는 것 같진 않은데 강아지 소리는 계속 들리더라고요. 밤이건 낮이건 가봐도 불이 안 켜지니까 사람이 안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보려고 스카치 테이프를 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 빌라가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1억 2천 후반 정도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한 3, 4명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순위가 저랑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잔금 낼 때 1억 1,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사실상 제가 1,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 빌라를 낙찰받게 됐죠. 그리고 낙찰받고 나서 전 소유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집에 살고 있고 제가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 안을 한 번은 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잠깐 보고 나올 테니까 집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사정사정 부탁을 해가지고 낮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그 당시에는 집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잘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개 2마리가 살고 있었고 중문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니까 강아지들이 좋다고 문 쪽으로 계속 달려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이래서 집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집을 언제 비워줄 수 있냐 계속 협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강아지가 있어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럼 임대차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진 정상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 전소유자가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를 좀 높게 받기 시작해서 보증금을 1,000만 원까지 매달 달라 300에 월세 70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50만 원씩 매달 주고 월세도 70만 원씩 받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8개월쯤 지났습니다. 8개월 정도 되니까 이분이 연락도 없고 월세랑 보증금도 이제 더 이상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래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월세를 3번 정도 밀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이랑 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계속 집에 가서 불은 켜져 있나 한번 확인은 해보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나 테이프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11개월 되는 차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계속 났던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일주일, 2주일 동안 사람이 오질 않는데 그 안에서 개들이 계속 짖고 있으면 그 개들이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물어보고 윗집에 물어보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받아놨던 그 비밀번호를 눌러봤죠. 근데 또 그 두 마리의 개들이 낙찰받았을 때처럼 계속 꼬리를 흔들면서 또 중문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명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 제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이랑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서 개 두 마리를 명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이랑 시청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기 사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집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안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다, 이 강아지 두 마리의 생명이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경찰관분이랑 시청 직원분이랑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 두 마리를 명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문을 여는 순간 그 집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때 어땠냐면 온 집안이 개똥이랑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온 벽지에 개똥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마루로 돼 있었는데 그 마루에 개들이 오줌을 싸고 마르고 오줌을 싸고 마르고 해가지고 그 마루까지 뒤틀려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지속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낙찰받았던 그때부터 이 집에 사람이 들어오질 않았거나 아니면 개 밥만 주러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 두 마리는 동물보호센터로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는데 품종 있는 강아지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동물보호센터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죽었고 그 한 마리는 한 달 후에 입양이 돼서 다른 집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랑 시청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집주인은 어떻게 됐냐, 연락이 되냐 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집을 청소를 시작했죠. 저는 그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방에 침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침대가 전부 쓰레기로 자리를 잡고 있던 거예요. 화장실에는 그 변기통 안에 쓰레기를 다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냥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고, 먹고 쓰레기 버리고, 배달시키고 쓰레기 나오면 그냥 방 바닥에다가 버리고, 이렇게 그냥 한두 달 산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할 때 이 사람이랑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향수 냄새가 나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상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실상은 힘들게 살고 계셨던 거죠. 그때 그 사람이 피자를 많이 먹었었는데 피자를 한 3조각 정도 먹고 그냥 싱크대에다가 딱 버리고 방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아지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먹고 똥 싸고 그 똥을 먹고 똥 싸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시청에다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명도는 이렇게 끝냈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시에 쓰레기 봉투 80리터짜리인가요? 제일 큰 거를 사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치우자고 부탁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쓰레기 봉투 30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개똥도 다 치우고 거기 있는 거 다 모조리 다 버리고 그리고 마루도 드러내고 제가 일일이 벽지도 다 뜯어가지고 이제 냄새를 없애겠다고 온 집안에 락스를 뿌렸습니다. 락스를 한 2주일 동안 맨날 와가지고 한 5분씩 맨날 다 뿌리고 나가고 뿌리고 나가고 뿌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 개똥 냄새가 이 집에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여기 개똥 냄새가 나냐, 락스 때문에 그런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는 개똥 냄새가 계속 여기 맴돌다 보니까 계속 락스 뿌리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고 나서 싱크대 바꾸고 도배장판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매각이 됐습니다. 제가 추후에 경매를 하면서 살해 협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당해보고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님도 만나보고 이런 일도 겪었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잘 이겨내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살해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